14-9강 공유결합 1. 드디어 이온결합을 끝내고 공유결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온결합에 대한 강의가 상당히 길었죠. 기초적인 내용을 지나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세세하게 다루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공유결합 강의도 내용을 정리해보니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공유결합 강의는 주제별로 공유결합 1, 공유결합 2, 3, 4 이렇게 넘버링해서 최대한 짧게 강의를 끊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공유결합 수업 첫 번째 시간, 공유결합 1. 첫 시간이니 공유결합 형성 원리에 대해서 14-2강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14-9강 시작하겠습니다. 1. 공유결합 형성 원리. 먼저 공유결합의 정의부터 다시 잡고 시작할까요? 공유한다, 함께 쓴다. 무엇을? 전자쌍을. 왜? 안정해지려고. 결합, 영어로는 본드, 붙는다. 주어가 빠졌네요. 누가? 원자들이. 여기서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원소들의 종류는 비금속 원소들. 정리하면 비금속 원소들이 안정해지려고 전자쌍을 함께 쓰며 형성되는 본드, 결합.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정의를 나열해 본 이유는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단순히 국어 문장을 외우듯이 교과서나 교재에 제시된 정의들을 밑줄 여러 번 그어가면서 외우지 말고 이 하나의 단어만 던져주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가지를 뻗어가듯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공유결합 형성에 대한 예시는 잠시 14-2강에서 했던 설명 복습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혹시 넘기고 싶은 분은 여기 옆에 있는 시간으로 건너뛰게 하세요. 공유결합 봅시다.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누구도 전자를 쉽게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 껍질에 부족한 전자는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 개수를 맞춰가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여기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비금속이고 원자 번호 1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만 있어도 안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자 하나를 던져주면 좋겠지만 주변에는 또 다른 수소 원자만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도 같은 조건,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같다 보니 누가 주고 얻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우리 서로 전자 하나씩 내놓으면서 같이 공유하자라고 타협합니다. 너도 전자 하나, 나도 전자 하나. 그러면 이 수소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인 꼴이 되고 여기 이 수소의 입장에서도 전자가 2개가 되면서 안정할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러면서 결합이 형성되고 수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는 2주기 16족.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전자 껍질이 2개, 16족이니까 최외각 전자 6개. 역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전자가 8개가 아니고 6개라 불안정합니다. 전자 2개가 필요하겠군요. 누군가 금속 원소가 주변에 있으면서 전자를 2개 잃어주면서 산소를 음이온으로 만들어준다면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금속 원소가 결합에 참여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 비금속 원소인 수소 원자만 있다고 합시다. 비금속. 쉽게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공유하자. 수소 원자가 말합니다. 산소 원자야, 내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같이 공유할 테니 너도 전자 하나만 같이 쓰자. 공유하자. 다른 수소 역시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 수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로 꽉 차니까 안정해서 좋고 산소 입장에서도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이득을 봅니다. 이런 식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이루어지는 결합인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네,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원리. 물 분자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분자들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복잡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보호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결합 형성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이미 이 원리를 이해한 후에는 표현 방식이 다소 잡다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유결합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보호 모형이 설명하기 좋은 이유는 그림 자체가 직관적입니다. 전자 껍질 궤도 위에 전자들이 놓여 있고 이 전자들이 직접 겹쳐지면서 옥텟 전자 개수를 만족하는 게 보이니까 이해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잡다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원자가 전자인데 내부에 있는 전자들까지 모두 표현했으며 전자 하나하나가 마이너스 입자로 지나치게 자세한 그림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약속된 기호로 공유결합을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방식이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배우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볼게요. 루이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전자를 전자 껍질 궤도 위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점으로 찍어버리고 앞으로는 이 점들은 전자야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루이스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은 생략하고 실제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만 표현합니다.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뭐라고 하죠? 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들만 점으로 표현합니다. 원소 기호 X 주변에 전자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1개이면 점 하나, 2개이면 점 2개, 3개이면 점 3개, 원자가 전자 4개이면 점 4개. 원자가 전자 4개까지는 원소 기호 주변에 이렇게 4개의 방향의 점을 하나씩 찍어주고요. 이건 마치 원소 기호를 보이지 않는 사각형으로 둘러싸면 각각의 한 변 앞에 점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5번째 전자부터는 쌍을 이룰 수 있도록 찍어줍니다. 원자가 전자가 5개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면 전자 쌍이 하나 만들어졌죠. 원자가 전자가 6개이면 하나, 둘, 셋, 넷, 5, 6. 전자 쌍이 2개 되었네요. 원자가 전자가 7개이면 원자가 전자 7개, 할로젠 원소들이겠네요. 여기서 잠깐 개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둘, 전자 쌍이 3개 만들어지고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하나 보입니다. 이처럼 원자가 전자를 배치했을 때 쌍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는 솔로 전자들, 이런 전자를 홀 전자라고 합니다. 홀 전자. 간단한 주기율표 위에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어서 연습장을 꺼내놓고 원자번호 20번까지 원소기호를 쭉 써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손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규칙에 맞게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보이라고 빨간색 점으로 찍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찍어보세요. 자,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을 테니 같은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18족. 선생님, 18족은 원자가 전자 수가 0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교실에 있었으면 정말 칭찬해 줬을 겁니다. 사실 18족은 공유 결합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자점을 찍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교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점은 이와 같이 헬륨을 제외하고 4개의 방향에 모두 전자들이 쌍을 지어 배치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전자 배치가 18족에 찍어 놓은 전자점과 같이 홀전자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되게끔 공유 결합을 하고자 한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4개의 방향에 전자쌍을 배치할 생각을 해서 홀전자가 없으면 4개의 전자쌍, 8개의 전자, 옥텟을 만족하는 모형을 만든다. 대단하죠? 하지만 루이스도 한 번에 이런 모형을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화학사를 공부해보면 루이스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런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찍어놓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공유결합 모형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H2O, 물 분자. 이게 보호 모형이죠? 여기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16족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수 6개. 하나, 둘, 셋, 넷, 5, 6. 수소 1족 원자가 전자수 하나.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산소 원자를 보니 홀전자가 몇 개? 2개. 이 홀전자들한테 짝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누가? 여기 2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와 같이 결합하면 산소 원자 주변에 홀전자는 사라지고 8개의 전자. 옥텟 만족. 18족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되는 개념 2가지.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차이가 있죠. 이 전자쌍은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고요. 여기 이 전자쌍은 산소 원자에게만 속해 있는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늘 새로 나온 개념들 홀전자,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스스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 한 가지. 다시 홀전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주기율표를 보면서 1족부터 홀전자 수를 살펴볼게요. 1족 1개, 2족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3개, 16족 2개, 17족 1개. 그런데 이전에 전자배치 규칙 공부할 때 배웠었던 홀전자의 개수랑 뭔가 안 맞는다? 라는 생각 떠올린 학생이 있을까요? 강의를 듣다 보니 뭔가 찝찝한 느낌. 이전 강의 12-5강에서 전자배치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배치하는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비탈에 직접 전자배치를 해보고 주기율표 위치만 보면 알 수 있게끔 홀전자 수는 외워두면 좋다. 그때의 홀전자 개수를 적어볼게요. 1족부터 1, 0, 1, 2, 3, 2, 1, 0. 기억나나요? 홀전자 개수가 같지 않죠? 다릅니다. 같은 홀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오비탈을 배울 때 공부했던 홀전자의 개념은 바닥 상태 원자 오비탈에 전자를 채웠을 때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홀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족과 2족은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2주기 원소들을 예로 들면 ES1, ES2로 전자 배치가 끝나니 홀전자가 1개, 0개. 13족부터는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EP1, EP2, EP3 홀전자 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혹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학생은 12-5강 8분 35초부터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홀전자의 개념은 사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루이스 전자점을 찍는 규칙에 따라 전자 배치를 했을 때 s오비탈, p오비탈 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자가 전자들을 원소기호 주변의 네 방향 위치에 배치했을 때 전자점들을 찍다 보면 나타나는 홀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오비탈, p오비탈 전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는 특징입니다. 이 홀전자가 쌍을 이루는 방향으로 공유 결합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홀전자다 라는 수준에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단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의 홀전자 개수와 다르다는 것은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2단원 오비탈에 대한 문제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따른 홀전자를 물어봤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에서의 홀전자 개수를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오늘 배운 홀전자 개념을 더 깊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을 살짝 벗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은 궁금한 학생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나마 오늘 강의 끝부분에 살짝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활용해서 몇 개의 분자들에 대해 공유결합 모형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수소분자, 분자식은 H2, 수소원자와 수소원자가 공유결합해서 수소분자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전자껍질이 첫 번째니까 두 개의 전자로 안정해집니다. Cl2, 염소분자, 17족 염소원자 2개.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고 공유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옥텟을 만족하죠. Cl2. 암모니아, NH3, 질소 원자 하나, 15족입니다. 원자가 전자 5개. 홀전자가 3개 나오네요. 따라서 수소 원자가 3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분자. 메테인, CH4, 탄소 원자 하나, 원자가 전자가 4개죠? 홀전자가 4개. 따라서 수소 원자가 4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루이스 전자점식을 활용한 공유결합 모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모형도 복잡해 보여요.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구조식입니다. 구조식,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고 공유 전자쌍은 짝대기, 결합선으로 표현한 식. 옆에 빈칸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구조식. 수소 분자의 구조식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있으니 이걸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염소 분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고 공유 전자쌍만 신경 쓰면 됩니다.
Cl, Cl 결합. 암모니아 공유 전자쌍 3쌍. 메테인 공유 전자쌍 4쌍.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지금 구조식으로 예를 든 물질들은 모두 단일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들이고요. 다중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 결합 형성 원리와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이야기했던 홀전자에 대한 추가 설명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인사할게요. 안녕. 루이스 전자점식에서의 홀전자 개념 추가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탄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바닥 상태 탄소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2입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는 p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되겠고 원자가 전자는 2s 오비탈 전자까지 포함해서 4개가 됩니다. 우린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홀전자 수를 2개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2개. 이건 말 그대로 결합과 상관없이 그냥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이 실제 공유 결합을 할 때에는 2개의 p오비탈의 전자만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원자가 전자들이 대등한 에너지 조건으로 공유 결합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메테인을 만들 때 탄소의 4개의 원자가 전자가 s오비탈 전자 2개, p오비탈 전자 2개의 개념으로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s오비탈 전자와 수소 원자 전자의 결합과 p오비탈 전자와 수소 원자 전자의 결합은 각각 다른 종류의 오비탈의 겹침으로 만들어지는 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과 여기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의 결합 거리나 결합력에는 차이가 생겨야 합니다. 탄소 주변에는 두 종류의 다른 세기의 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4개의 결합은 대등합니다. 모두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오비탈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탄소가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는 원자가 전자가 ES2, EP2로 다른 종류의 오비탈에 존재하지만 공유 결합에 참여할 때에는 이 오비탈들이 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로 재구성되면서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비어있는 p오비탈까지 섞으면 p오비탈 3개가 섞여서 대등한 4개의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s오비탈과 p오비탈은 에너지 준위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비탈이 섞이면서 혼성화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평준화되고 에너지 준위가 같은 4개의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섞인다고 해서 sp3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성되면 전자들은 홀전자가 최대가 되게끔 배치가 되기 때문에 4개의 원자가 전자는 혼성화된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홀전자는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그냥 탄소 주변에 4개의 방향으로 전자점을 찍으면서 홀전자가 4개다 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게 되었던 거죠. 또 막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원자 상태일 때의 홀전자 수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재배치되는 홀전자 수가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해 두셔도 고등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막 보면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나요? 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